네. 표지장에 나왔던 넝쿨 모양의 패스. 이걸 그려서 나타나서 마치 싹이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CC 2020 버전입니다. 컨트롤 N 누르시고요. 새 문서죠. 작업하기 제일 괜찮은 환경은 웹이 제일 괜찮습니다. 영상 크기랑 동일한 해상도에 1920에 1080이 있죠. 더블 클릭. 16대 9의 비율로 아트보드 만들어졌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얘네들을 아트보드라고 해요. 헤이 아트보드. 왜요? 아트보드 1. 네. 아트보드 툴. 아트보드 툴. 사이즈 어떻게 되니? 사이즈 1920에 1080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아트보드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컴포지션이라고 부르죠. 자, 아트보드 툴은 목적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만들었던 거를 포토샵은 캔버스로 조절하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요 컴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걸로 해줍니다. 저 미안한데요, 제가 준비했던 크기가 죄송한데 어떡하죠? 세로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로형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1440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1대1 비율의 영상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엔터. 자, 어디 멀리서 볼게요. 이게 1440에 1440입니다. 그 600에 600 아니면 미리 보는 거예요. 저기 세로형인데요. 1080에 비율 유지는 꺼주고 해라. 이거 꺼주고 해주셔야 됩니다. 1080에 1920. 네, 여기 약간 타이밍 좀 느리긴 한데 이게 이제 세로 영상이겠죠. 자, 여러분 자유롭게 문서 크기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아트보드 툴이 그걸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원래 크기가 뭔지 아니? 확인 한번 해보려고도 가끔 누르기도 합니다. 자, 됐고, 자, 오늘 만드는 주제가 뭐야? 넝쿨입니다. 넝쿨인데요. 넝쿨을 펜툴로 그린다는 건 좀 무식한 일이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이랑 살고 있는 스피랄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선형 도구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골뱅이, 일명 골뱅이입니다. 이 골뱅이를요, 화면 맞춤 컨트롤 제로, 색깔을 봐주세요. 내가 그릴 줄기 색깔은 검은 색깔이고 안에 들어가는 색깔은 하얀 색깔 아니겠죠? 필 컬러는 논, 색깔이 없다는 뜻입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스와치스에서 색깔을 골라볼게요. 이걸 스와치스라고 합니다. 연한 싹 색깔이요. 스트로크는 어때? 스트로크는 그냥 일반적인 두께로 제가 원하는 거는 8픽셀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옵션은 뭐 괜찮겠어? 옵션은 부츠캡으로 해주시고요. 코너는 미터 조인. 요거는 중간을 맞춰주세요. 이게 이런 때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랑 비슷합니다. 대쉬드 라인도 있군요. 대쉬드 라인도 있어요. 이건 대쉬고 이건 갭이고요. 에펙이랑 똑같네. 에펙이 일러스트 따라한 거예요. 그래요? 이건 좀 꺼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리지? 펜툴로 아니란게 그냥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 꼬여 들어가는 건지.
다 그린 거야? 싹이 그 뭐라고 할까? 넝쿨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것 같은데, 이 넝쿨은 이 툴을 빈 곳을 딱 클릭하신 다음에 스피랄이라고 하는 이제 고유의 이름입니다. 세그먼트 수 10개, 그 다음에 DK 80 이렇게 돼 있는데요. DK가 100이 되면 원이 됩니다. 원을 그리세요, 차라리. 이것도 그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DK는 기본값이 80이고요. 세그먼트에 따라서 점의 수가 조금 틀려집니다. 이게 기본값이라고 꼭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그먼트는 이 모양을 만드는데 몇 개의 점이 들어갔느냐를 말합니다. 80에 10이었다가 DK 80에 세그먼트 10이었다가 지금 7로 돼 6이 된다면 어떤 모양일지 많이 풀렸네요. 많이 풀려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런 풀려 있는 모양이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괜찮니? 80 괜찮은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여기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본값 요것까지만 좀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그리다 만 걸로만 보여드렸는데 검은 화살표로 작추 지어볼게요. 자, 이 넝쿨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선을 연결시켜 볼게요. 그려놓은 선 끝에는 펜툴이 갔다가 슬쩍 갖다 대면 슬래시가 나타나는데 join, 연결해서 그린다는 표시입니다. 얘를 찍어주시고요. 곡선을 이렇게 조금 더 내려서 볼까요? 이 정도까지. 제가 너무 크게 그렸네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 누르고 빈 곳을 누르면 펜툴은 그리다 만 걸로 인식을 해줍니다. 자, 이제 셀렉션 앤 무브 툴을 눌러보고 여러분들 화면 맞춤 보기에서 선을 일정한 비율로 검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꼬부랑 지팡이처럼 보이는 첫 번째 그림이었네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Alt 키와 Shift 키를 조심스럽게 누르면서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때 Alt를 떼면은요, 이동만 한 거예요.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뒤늦게라도 Alt를 누르고 요 표시를 보고 있으면 사본을 만든다는 뜻. 베리에이션을 위해서. Alt는 꼭 누르고 이 표시를 보셔야지 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런 모델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 비교하는 차원에 조금 개선된 모양, 다른 형상을 만들 때 베리에이션을 하죠. 빨리 손 떼봐. 나 손 뗐고 Alt 계속 누르고 있어. 복제한 거야.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괜찮은 데 있잖아. 하나 부탁을 할게. 여기 밑에 가늘어. 두꺼워. 가면서 가늘은 그런 싹 같은 느낌 안 나올까? 넝쿨. 예,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능 중에 요거 유니폼을 쓰고 계시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걸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총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프로파일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애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width 프로파일 4번입니다. 3번, 2번, 그냥 숫자만 붙인 거네. 예, 이렇게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width 프로파일 4를 눌러보세요. 4에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시작했던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선의 두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꺼우면서 이거 역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러게요. 하지만 선의 두께가 일정한 모양이랑은 좀 틀리죠. 얘한테 물어볼게요. 넌 누구니? 유니폼 일정한 선의 두께를 유지하는 거? 너는 누구니?
저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끝에는 가는데 가운데가 두꺼운 거예요. 자, 일러스트 선의 세계는 최근에 애프터 이펙트에도 이걸 반영을 해서 테이퍼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동일한 색깔로 뽑아봤고요. 자, 이게 조그만한 애기들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너무 굵으니까 좀 헷갈리시죠? 1, 2. 이게 유니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을 다 소개는 못 해드려요. 이게 프로파일 1번입니다. 선 끝에가 뾰족하고 여기도 뾰족한데 가운데만 이렇죠. 선의 두께들이 두껍다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애프터 이펙트에는 테이퍼로 왔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인데 이걸 눌러볼게요. 더 있는데 제 화면에는 안 잡히네요. 네, 선을 그렸는데 이렇게 보이네요. 선의 두께에 따라서는 모양이 완전 틀립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선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이걸 눌러보시면 느낌 아실 거예요. Width 프로파일. 네, 그 중에 수혜자가 얘였죠. 자, 이 오리지널 원본은 유지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프로파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프로파일 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니폼 똑같은 모양인데요. 여기 얘를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일러스트 띄워놓고 하신다면 얘를 찾아보세요. 옆에 퍼펫 워프 옆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 이게 위트 툴이라고 합니다. 자, 이 툴이 이런 프로파일을 만들어내는 애들인데 이런 표시가 제가 크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선 두께 39포인트짜리인데요. 여러분이 이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선은 하나인데 선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걸 위트 툴이라고 하고요. 시작과 끝이에요. 항상 시작과 끝이고요. 어중간한 중간 부분을 겨눠가지고 클릭을 해주시고 펼치게 되면은 넓게도 가늘게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야, 너 조금 올라가라. 네. 자, 이 툴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지? 이상한 거 지금 만들고 있네요. 자, 영상이라면 멈춰놓고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저를 따라하고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선이 싫어요. 저는 일반적인 선이 싫어서 이런 걸 쓰고 싶은데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지. 그냥 여기 눌러보면 나와. 몇 개 없는데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위트 툴로 만든 프로파일입니다. 자,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혹시 옵션바가 안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시고 제일 처음에 보이는 이센셜스에서는 옵션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위에서 영상에는 있는데 나는 왜 없지?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 옵션이 UI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데가 이센셜 클래식으로 해야지 옵션바가 보여요. 일러스트레이터에 만들 때부터 나온 옵션바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라 이센셜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자, 저 봐라.
유니폼. 뭐 알아. 얘는 프로파일 1번. 얘는 뭐야? 프로파일 6번. 내가 너한테 7번 만들어 줄게. 어떻게 만드는데? 7번. 그리고 만든 애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width. 예, width. 저 width인데 모양이 드래곤플라이처럼 보이죠? 아니면 지렁이? 거머리? 예. 이렇게 올려보시면은요, 이 표시가 보여요. 여기는 늘린 거네, 얘가. 이렇게 늘렸구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나 처음부터 시작할래요. 일반 유니폼. 아까 모양 보셨죠? 이겁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 끝에 위치에 이렇게 갖다 대세요. 조그맣게 하얀 거, 제가 확대해서 그렇지만 더하기 모양이 보일 거예요. 늘릴 수도 있고 안쪽으로 가면 좁힐 수도 있는데 한번 늘려볼게요. 밑에는 가늘죠? 앞뒤에 항상 있어요. 넓고 선 하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다리꼴 될 수가 있어요. 어때? 이거는 의미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폭을 좁혀 볼게요.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원래 중심 기준인데 바깥쪽과 안쪽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그리고 어중간한 위치에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보일 때 꾹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펼쳐보세요. 네. 이때 감이 가운데로부터 일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잘 하면은 잎사귀 모양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는 본대로 프로파일로 제가 등록해 보겠습니다. Add to Profile. 저기 프로파일 모양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름을 빨리 쓰라고 나와 있네요. 프로파일 뭐라고 할까? 저기 알았어요. 저기 1 그래. 등록했네요. 클릭만 하면 저희가 만들어서 선의 모양을 쭉 이게 아니라 울퉁불퉁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파일입니다. 자, 프로파일은 참고로만 좀 봐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한 그림이 애프터 이펙트로 가서 쇼를 하는 거 좀 사전 작업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트 툴이라는 게 있다. 위트 툴은 프로파일이 된다. 많이 누르고 하면 다양한 모양이 나오고요. 좁게 요 정도에 하나 좀 추가해 볼게요.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에 내려와서 딱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려 볼게요. 요 정도 어때? 요 정도 그렇죠. 여기 추가 좀 해줘봐. 밖이나 안이나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작업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는데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디 보자. 이게 뭐야? 글쎄요. 삽을 하나 만들었네요. 어때요? 여기 양쪽이 따로따로 돌아가는 옵션이 생겼네. 어쨌든 가운데 기준이고요. 어때? 멋있네. 멋있다. 여기 있는 점들은 찍으시고 딜리트를 하시면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이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 찍고 지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난초라던가 이파리 같은 그런 모양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표시가 있다. 예. 어때? 멋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이 어쨌든 이런 건 그림을 시도해 보신 거는 프로파일에 보이고요. 임시 보여주니까 다운로드처럼 보이는 이걸 눌러서 저기 이름을 뭐라고 하지? 저기 2라고 해줄게. 저기 2, 오케이. 그래서 이 작업할 때는 이로 프로파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선택해서 눌러주면 같은 모양으로 애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모양이 애프터 이펙트에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기본형 모양을 좀 준비해 보시고, 예, 일러스트레이터. 자, 일단 여기에 활용되는 앞에 영상 만들었던 거는요, 예, 여기 기본형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거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버릴게요. 요거 하나 필요하고요. F7. 여기는 레이어를 줄기라고 해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지. 여기는 레이어 이름은 잎이라고 하겠습니다. 잎. 줄기가 쫙 아래로부터 땅을 뚫고 올라가서 쫙 가늘했던 애가 막 그려지는 거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이파리입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일단 이파리 만드는 걸로 보여드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 그래픽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줄기에 그냥 뭐 유니폼입니다. 그 왜 레이어를 구분했냐고 말씀하신다면은 애프터 이펙트를 위해서 구분해 놨어요. 줄기 움직이지 마. 잎. 잎은 어떻게 묘사할까요? 잎은 하나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잎이 서서히 길어지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그림으로 표현하실 거라면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프로파일 중에서 뭐 요것도 비슷하네요. 요거. 날카롭다. 날카롭네요. 날카로운 게 싫으신 분들은 펜 툴로 그리셔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주시고, 프로파일은 검은 화살표 누를 때만 나타납니다. 야, 정신 차려봐. 이거 일러스트 쓰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2018 버전도 있고 다 있어요. 선이 왜 가늘지? 선 두께를 적당히 올리시면 얇은 잎사귀 같이 느껴집니다. 오, 괜찮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나머지는 줄기가 막 만들어지면서 잎사귀들이 가늘게, 아니면 제가 등록해 놨던 이런 걸 이용하시려면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이거 예쁘지? 이거 더 예쁜데? 이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 오리고요. 이건 잎, 이건 줄기. 아니 근데 왜 그 끝에 뾰족하게 나오는 거는 왜 안 쓰라고 돼 있죠? 네, 그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얘는 정상적인 잎이고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애프터 이펙트에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크기를 고려해 볼 겸해서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얘가 주된 오브젝트가 될 겁니다. 레이어 2개짜리. 자, 준비됐으면 저장하시고요. PDF도 이대로 가져와집니다. 세이브 했죠? 자, 애프터 이펙트, 뉴 프로젝트, 아니면 X 버튼. 그냥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고요. 컴프 만들까? 컴프를 왜 만들어? 컨트롤 I.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는데 PDF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AI, PDF, EPS. EPS는 거의 안 쓰고 PDF 아니면 AI. 푸티지가 아니죠. 컴포지션, 그쵸.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레이어 크기들을 각각을 구분해서 컴포지션 만들어줘. 땡큐. 이거 눌러주시고요. 임포트. 컴포지션 만들었습니다. 더블 클릭. 끝. 와우. 레이어 2개짜리.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바꾸세요. 이파리는 따로. 이걸 리테인이라고 해요. 어때?
사이즈 그대로 잡히네. 그런데 이렇게 안 갖고 오시는 분들, 역부로 그렇게 보여드리긴 좀 뭐한데, 언두, 컨트롤 I. 아니, 이 뭐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가 뭐야 도대체? 나는 컴포지션으로 가져올 거야. 제 말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때? 똑같네 뭐. 줄기. 이게 줄기야? 왜 이렇게 커? 이게 왜 물체밖에 안 잡혀? 그리고 이파리도 봐보세요. 솔로로 보일게요. 이파리가 왜 이렇게 넓어? 이게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불편해. 물체가 아니라 투명한 공간이 크기에 맞게 잡혀 있으니까. 네,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꼭 이렇게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눌려 있어도 푸티지로 기본으로 눌려 있더라도 임포트 할 때 그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아니 한 번의 기회가 아닌데, 예. 컴포지션 아니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예. 아이고 이거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줄기 나름대로, 아니 솔로, 그렇지, 이렇게 날씬하게. 그리고 너무 더블 클릭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물체 잡고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얘를 더블 클릭하던가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2번에 있는 레이어 창이 나타나요. 너 얘 왜 열어봤어? 그냥 봤슈? 그래?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그냥 열어만 보시고요. 줄기는 줄기. 솔로를 꺼주면 전체 보기. 이것만 보면 이파리만 보는 거예요. 잎만 보는 거. 어때? 이게 날씬하네. 날씬하게 나왔죠? 배색은 늘 검게 보입니다. 여기 솔로 버튼을 체크를 꺼주세요. 전체 다 볼 수 있게. 너무 블랙이죠? 컨트롤 K 누르셔가지고 컴포지션의 색깔은 블랙으로 먼저 오더라고요. 약간 하늘 색깔, 뭐 식물이 자라려면 푸른 환경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보는 걸 하는 차원으로 약간 탁한 황사낀 날로 한번 색상을 잡아보고 백그라운드 컬러 세팅해 봤습니다. 이 영어에서는 이제 이거를 늘 뭔가 어떤 설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미디엄 그레이 로얄 블루 컬러라고 하네요. 상당히 복잡한 이름이네. 어쨌든 그 컬러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갖고 왔냐? 트림 패스 사용할 줄 아시죠? 그럼요. 트림 패스를 모르시면 천천히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트림 패스를 쓸 수 있는 분들, 특히 일러스트레이터 쓰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얘는 벡터 레이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벡터 레이어 그대로죠. 우클릭 크리에이트. 애프터 이펙트에서 트림 패스 작업을 해야 되려면 필히 쉐이프여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에 가보시면 줄기라는 레이어 쉐이프 만들어줘라. 벡터 레이어를 가지고 이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은연중 기존에 있는 거는 쓱 가려지고 아웃라인 처리가 되어 있는 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뭔지 아니? 얘가 일러스트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아닌데? 선 두께 올려봐. 내가 못 그리는 거를 얘가 다 그려서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쉐이프가 된 거야? 네, 맞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은 펜토로 못 그립니다. 일러스트한테 부탁을 해줘야 돼요. 땡큐. 중심은 밑에다. 늘 앵커 포인트는 늘 가운데에 있는데요. 필요할 때는 가운데가 늘,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 앵커 포인트 툴을 여기서는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도 주로 부르고 있고요. 요거는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줄기가 나른나른 움직인다거나 회전한다거나 할 때 축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컨트롤 알트 홈을 누르면 늘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건 누르지 마시기 바래요. 요거는 식물이 아래로부터 커올라 온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적합하기 때문에 물체를 꼼꼼히 휠로 당겨 보신다거나 밀어 보셔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렇지? 자, Alt 슬래시 화면 맞춤 보기 해봤습니다. 자, 여기 앵커 포인트 펜 비하인드 툴은 목적을 다 했으니까 이렇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게요. 왜요? 여기 잎이 너무 멋져요. 이 잎은 지금 보고 있는 얘인데요. 멋지지. 이것도 쉐이프로 바꿔주면 안 될까요? 실제 직접적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클릭, 크리에이트. 내가 못 그리는 거를 얘를 가지고 쉐이프 만들어 준다고? 자, 멀리서 볼게요. 크리에이트. 잘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색깔 바꿔보면 알아요. 예. 자, 원래대로 맞춰보겠습니다. 얘 중심이 여기야지 어울리겠죠? 여기. 중심은 늘 가운데. 앵커 포인트. 이 무브 툴과 앵커 포인트 툴이 꼭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를 쓸 때는 쓰는 건데, 안 그러면 이걸로 늘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야. 요거 컨트롤 누르면서 한번 해봐. 딱. 이 모서리나 가운데 위치를 잘 잡아줘요. 그런데 지금은 목적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다 됐으면 바꿔놔. 이 프로파일로 처리된 애들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버전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2020 버전은 문제가 없네요. 이걸 왜 이걸 준비했냐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줄기가 쫙 올라가면서 여기 이파리들이 하나씩 피는 그 인트로 장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은 아이고 뒤늦게 저장했네. 원래는 가져오자마자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네요. 컨트롤 S.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애프터 이펙트는 애프터 이펙트. 저는 여기 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립을 더블 클릭해서,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컴프의 이름이랑 프로젝트 이름을 동일시게 하는 것도 좋아요. 엔터, 컨트롤 C, 컨트롤 S. 이름 정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이름의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들이 되겠죠. 어디다 내보내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됐네요. 자, 1차 준비는 다 끝났고요. 트림 패스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아웃라인 처리가 되어 있는 쉐이프죠. 쉽게 얘기하면 쉐이프예요. 이 아웃라인이란 말은 그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자, 한번 트림 패스가 활성화되는지 볼게요. 예, 트림 패스. 예,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쉐이프에서만 볼 수 있는 별표의 쉐이프. Add 트림 패스. 나왔네요. 나왔고요. 트림 패스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고, 일러스트에서 그린 그림은 어떤 경우는 그룹, 어떤 경우는 쉐이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엔드가 완성 100%가 됐을 때라고 했으니까 식물이 빨리 자라지는 않겠죠? 한 4초 어떨까? 정확히 하면 4점 엔터. 그 4초가 됐을 때는 완성된 모양.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홈. 그 전에는 100% 아닌 0.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엔드는 창대하리라. 뭐 그런 성경 그런 말이 있죠. 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넓게 Alt 슬래시 화면 맞춤 보기로 구경 한번 해볼게요. 모기향이 거꾸로 내려오는데?
가서 잠깐만. 모기향이 왜 거꾸로 내려가지? 아래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랬고요. 이런 거 보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0이었던 엔드, 트림 패스 엔드가 100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애니메이션이 전체예요. 얘한테는. 단 거꾸로 돌아가는 게 싫으신 분들은요. 당연히 싫죠. 펼치셔가지고 패스 찾아보세요. 패스야, 넌 왜 거꾸로 하냐? 내가 원하는 쪽이 리버스 패스 디렉션 온. 이거 누르시면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슉 이렇게. 슉. 이게 이럴 때 누르는 거구나. 이거예요. 어떤 애나 딱 찍고 패스를 거꾸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반대가 됩니다. 시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되고요. 일로에서 납품을 하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싹이 싹 올라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잠깐, 이 싹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나? 토토로에 보면 슉 그런 느낌? 쑥. 너무 빠르다면 여기 4초가 아니라 적당한 시점 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애써 만드신 게 너무 늦게 너무 빨리 지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음악에 맞게 천천히 그려진다거나. 그렇지. 몇 초로 하셨어요? 저는 한 약 about 6 second 6초 정도로 정해봤습니다. 잘하셨네. 훨씬 보기 좋네요. 자, 근데 우리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 뾰족한 느낌 표현 못하나요? 구조적으로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스트로크 옵션 중에 색깔 마음에 안 들면 스트로크 컬러 바꾸시고 스트로크 두께 바꾸시고 요 버전 지원해 주는 게요. 2020 버전부터 지원해 주는데 대시 밑에 테이퍼라고 있어요. 이 테이퍼를 펼쳐 내려보시고요. 이 테이퍼의 스타트 랭크와 엔드 랭크가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위트 프로파일을 약간 응용해서 만든 애예요. 그냥 둔탁한 모양인데 시작은 가늘고 슉 올라가면서 끝부분은 두껍게 요거 해줄 때 하는데 제 이 말을 좀 연상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랭스 길이의 유닛을 엔드 랭스를 한번 제가 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중간에 건드셔도 돼요. 요때부터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윤곽 보이죠? 휠을 좀 당겨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금만 보시죠. 여기 테이퍼가 안 보이는다면 낮은 버전 쓰시는 거예요. 높은 버전 써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점은 좀 아까워요. 스타트와 엔드의 랭스를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스타트의 랭스를 0이 기본인데요. 수치로 올려볼게요. 최대 100입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아닙니다. 새싹 모양은 아니에요. 엔드의 랭스를 100으로 놔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잠깐만. 슉. 그렇지. 이걸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와, 2020 버전부터 생겼다는 게 너무 아깝긴 한데. 이야, 지금 느껴지시죠? 요 싹 나오는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프로파일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일반 선으로 유니폼 상태에다 놓으시고 가져와서 테이퍼를 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느낌을 묘사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값을 건드렸는지 제가 조금 보기 좋게 해놓고, 요거 엔드 이거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시작할 때 끝날 때가 뾰족뾰족한 거 이런 거 만들어 줍니다. 요거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은 이거는 이 장면이고요. 이렇게 넝쿨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하. 만약에 그 값들을 많이 올리게 되면은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선의 두께에 따라서는 좀 가늘게 보이는데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100과 100에 맞추시고 이 선을 찍고 선의 두께를 좀 올려볼게요. 이게 아까 그걸 보는 거 아닌지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봐봐. 시작하는 부분은 뾰족하고 끝나는 부분도 뾰족하네. 이게 아까 보셨던 프로파일의 그거라니까요. 근데 넝쿨이랑 안 어울려요. 아시겠죠? 스타트와 엔드의 랭스를 100 해주시면 뾰족뾰족 두께 많이 올려야 돼요. 칼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싹 스치고 얼굴을 지나간다거나 이런 표현을 이렇게 주신다거나 할 때는 이런 느낌, 예, 이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덩쿨입니다. 덩쿨. 예, 저기 막 잭과 콩나무,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콩나물이 아니라 잭과 콩나무. 오, 훨씬 이게 더 난데? 선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 틀립니다. 이건 너무 뚱하다. 이거 멋있는데? 잭과 콩나물. 콩나무. 콩나물이 아니라. 예, 애프터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변화가 테이퍼였습니다. 자, 혹시 똑같은 걸 원하신다면은 선 두께 엄청 두꺼워요. 가장 두꺼운 애가 바로 얘입니다. 얘인데 가면서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100 정도의 두께에다가 테이퍼는 이렇게 줬습니다. 영상이라면 멈춰놓고 해보세요. 자, 이런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좀 봐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복잡해 보이는 현재 이 복잡한 이 레이어 구조는 U를 눌러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너는 벡터 레이어라 자체 트림 패스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파리도 분명히 동일한 프로파일로 만들었는데 왜 줄기는 유니폼으로 바꿔놔서 여기 뒤늦게 테이퍼를 썼는지.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EB라는 애가 바로 프로파일로 표현했던 애였는데 잘 보시면 스트로크는 어디 갔지? 얘는 스트로크이거든요. 미안한데 아까 갈아탔어. 나는 일반형으로 해요. 유니폼이었고 너는 프로파일 그대로 써서 필 컬러만 있고 스트로크는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요. 일러스트레이터 본대로 안 나타납니다. 자, 이제 주된 핵심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이 애가 어떻게 싹이 하나씩 하나씩 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걸 묘사할 것인가. 요거 묘사하는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도 애들을 배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치하시면 단순한 애고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프리컴포즈를 만들거나, 자, 프리컴포즈는 현재 이렇게 인격체가 있는 컴포즈,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컴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컴프 형태로 돼 있을 때 줄기가 작았던 애가 싹 커지는 거를 묘사할 수가 있어요. 작았던 애가 커지고 마음대로 회전되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크기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거. 요거는 1개의 레이어는 못 해줍니다. 1개의 레이어는 못 해줍니다. 미안한데 너는 장식용이야. 에이, 슬픈데. 아니면 우클릭해서 프리컴포즈를 눌러도 돼. 요런 방식은 지난번에 컴포지션의 크기를 줄인다거나 할 때 맞춰봤었죠. 뭐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씁니다. 저도 이 방식을 많이 써요. 야, 이파리야. 왜 저를 말합니까? 저만 보여주세요. 예, 이파리 너야. 너 말하는 거야. 너 화면 정중앙으로 와라. 근데 이게 엄청 번거로운 일이에요. Alt 슬래시 화면 정중앙에 맞춰주고 이렇게도 많이 해요. 정중앙 컴포지션 캔버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컴포의 크기를 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요 자체가 컴포지션이 돼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우클릭. 우클릭 왜 이렇게 복잡하지? 예, 우클릭 프리컴포즈. 여기다가 EP라는 레이어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이게 어떤 생명력 있는 컴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이 이름은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OK. 여기는 컴프가 두 개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얘는 줄기죠, 줄기. 얘는 EP입니다. 뭐 이름까지 영어로 하긴 좀 뭐하지만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밑에 뜰 수 있는 애들은 컴포지션이 아니면 안 떠요. 근데 이제 현재 보이는 이 세상이 내 크기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맞게 컨트롤 K를 누른다거나 해서 임의로 100에 100 어때? 괜찮은데? 조금만 늘리면 어떨까? 에스펙트 레시오를 잠가주고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완전 다르다는 느낌으로 배색을 다르게 줘볼게요. 컴포지션인데 완전 다른 공간이에요. 자, 보고 계시죠? 나의 컴프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솔로를 꺼주고 보겠습니다. 얘는 혼자 있지만 이제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대성할 애입니다.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애는 동일시된 애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 외에도요, 프리컴포즈를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을 프리컴포즈라고 해서 그렇지만 찍고 우클릭 선택한 애를 가지고 컴포지션 만들어 주세요. 이런 황당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만들 때부터 일러스트나 PDF 파일을 가져다가 컴포지션 만들 때는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고, 부득이하게 부품이나 일부를 바꾸고자 할 때는 우클릭 선택한 애를 가지고 컴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줄기라는 이름의 레이어 이름을 그대로 따서 요걸 따서 얘를 창조해 낸 거예요. 물론 여기에 들어갈 만한 존재는 아니라 밖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어이 줄기야, 들어가 봐. 너 왜 이렇게 크기를 쉽게 그만 잘 맞춘 거야? 이거요? 우클릭했죠. 그래? 나도 진작 그렇게 할 걸. 물론 목적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들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인 작업하는 이 공간에서 뭐 필요에 의해서 얘를 우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줄기가 표현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잎사귀는 보통 잎사귀가 아닙니다. 잎사귀는 원래 정했던 위치와는 다르게 중심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개 레이어가 아닌 컴포지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는 앵커 포인트 툴을 요 정도에다가 요렇게, 너무 작으니까 휠을 당겨 보세요. 품질이 안 떨어지죠? 요거를 요렇게 맞춰 주셔야지 위치가 맞겠네요. 자, 멀리서 볼게요. 이 친구를 요 정도에 배치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일반 레이어로 충분히 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네, 요거 컨트롤 D 요 이름을 그대로 달고 있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요, 복제가 같은 위치에 된 거고 위치를 움직여 볼게요. 이쪽에다 놔볼게요.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한 명이 응수를 해줘야 되겠죠. 자연이라는 게 왼쪽 오른쪽, 좌익 우익,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우클릭 해 주신 다음에 트랜스폼을 눌러보시면 플립 호리존탈이라고 있어요. 리플렉션입니다. 아주 쉽게 리플렉션을 해줄 수 있어요. 회전은 여기 있는 회전 툴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여기 회전 툴로 하셔도 되고 R을 눌러서 해주셔도 되는데 얘를 찍고 요렇게 이게 이런 게 자연이죠. 좌우가 일정한 그냥 보여지는 잎처럼 보이겠네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컨트롤 D 같은 위치니까 조금 움직이시고요. 이거는 크기를 줄여야 되겠다. S 스케일을 좀 줄여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거는 포토샵이 아니야. 컨트롤 D가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듀플리케이트 컨트롤 D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이시고 우클릭 트랜스폼 플립 호리존탈 뒤집는 방법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선 깔끔한 방식으로는 플립 호리존탈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찾으신 분들은 알아놓으시기 바라요. 여기 자체 내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크기에 따라서는 아래는 굵고 위는 좀 작게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좋겠네요. 휠을 당기시고요.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친구지만 축이 여기니까 이렇게 V 검은 화살표 W 영어랑 전혀 상관없는 W 단축키입니다. 그냥 누르세요. 잘 모르시면. 어떤 느낌이야? 쑥. 근데 처음부터 보이면 재미없겠죠. 예, 여기 어느 부분까지 여러분이 묘사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갈수록 예쁘겠죠.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좀 크게 하고 싶다. S.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느낌이 꽃잎처럼 보이네. 자, 비슷비슷하죠? 됐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애들은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일단 배치해 주시고 이어지는 부분은요. 순서에 맞게 위치를 정해보는 걸 해볼 겁니다. 자, 복잡한 이파리들은요. U를 눌러서 접어보겠습니다. 세이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잎사귀가 서서히 커지면서 보여야 되는데 원근감 아니면 아래에 있는 잎은 미리 나왔기 때문에 큼지막하고 위에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느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본적인 크기를 정하셨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크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S를 눌러서 약간 더 늘려볼게요. 축의 기준이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물체를 여러분이 느리는 거는 애니메이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가면서 요것도 있고 얘도 S 약간 뒤늦게 나온 애기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순차적으로 배열부터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는 안 보여야 되는데 언제부터 나오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얘가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얘가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야, 너 누구니? 순차에 맞게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얘였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복제한 순서대로였다면 맨 위에 있는 애가 가장 큰 애였을 맨 막내일 겁니다. 그러면 계단식 배열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언제부터 보여야 되는지 주인님한테 물어볼게요. 올라오니까 요 무렵부터 나오게 할까? 요때. 아, 그래요? 그러면 야, 우리 뒤로 좀 이동하자. 푸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봐. 전에는 안 보이다가 쑥 올라오면서 갑자기 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밑에 있는 위에 올라가는 애들을 조금씩 타이밍을 다르게 해보면서 시점만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은 짠, 동시에 짠이 아니고 빙고 찍었다가 나머지 두 녀석들 보통 이런 패턴으로 계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해 보겠습니다. 도, 레, 미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자, 더 많이 그렸으면 손이 더 많이 가겠죠.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되 일단 이렇게만 배치를 한번 해봤는데 배치한 애들은 아이고, 요거 타이밍을 못 맞췄네요.
가끔 저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복제하고 바로 위에 조절하고, 복제하고 위에 조절하고, 그죠? 컨트롤 D 누르고 조절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뜬금없이 요때 처리를 해놨네요. 이럴 때가 제일 싫더라. 요때고요. 얘네 둘은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로 맨 위로 올리고 끌어내려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제 순차가 맞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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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렇게 싹이 났다. 그렇죠.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게 나는 싹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시려면은 혹시 막내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자, 식구들 많이 생기겠는데. 요거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 컨트롤 D 일단 뒤로 밀린다고 가정해 보시고요. 같은 시점에 있는 애기 때문에 꼭 위치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막내가 한 명 이쪽으로 가 있어라. 우클릭 트랜스폼 플립 호리존탈. 그렇지. W 눌러서 로테이트 툴이 W라고 하는 단축키 쓰고 있어서 V 무브 툴로 바꿔주고 이렇게 잠깐만 W 예, 조금 이렇게 크기 줄여야 되겠는데 S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 많이 건들면 예쁘게 나오고 어디 보겠습니다. U 눌러서 깔끔하게 접어주시고요. 자, 구경 한번 해볼게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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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한 번 더, 쑥. 근데 갑자기 보이니까 진짜 엉성하다.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레이어가 아닌 컴프입니다. 현재 보이는 컴프는 시작하는 지점은 늘 여기가 앞부분입니다. I, 여기가 앞부분이고요. 여기가 앞부분. 1프레임. 그쵸? 그러니까 해당된 컴프 속으로 들어가서 얘나 똑같은 애입니다. 가보면 언제 쑥쑥쑥 자라게 할까? 1초 지점에 나오면 안 될까요? 뭘 나와? 나오진 않고요. S 100%인 크기를 1초라고 가정해보고 홈 눌러주신 다음에 값은 0, 0이면 안 보이다가 쑥쑥 그런 느낌이 들어요. 10 정도 놔볼게요. 여러분 보시라고. 자, 우리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이거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어떤 애가 진짜야? 접니다. 컴프의 크기를 봐주셔야 돼요. 제가 착각했네요. 원래 이게 10% 크기인데 슉 이렇게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안은 변화는 없습니다. 너무 빨리 자라는 게 싫으신 분들은 약간 2초 간격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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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쑥이 많이 나왔네요. 자, 아주 간단하게 보였던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혹시 여러분 꽃 피는 걸 원하신가요? 꽃을 여기저기 좀 피고 하고 싶다면은 꽃 하나를 그냥 컴프 형태로 만들어 놓고 사이즈 작았다가 아니 원래는 100%요. 그리고 전에는 0 해주면 꽃이 쑥쑥쑥쑥쑥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표현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표현 부분은 뭐 뒤에 어떤 기회 부분에 한번 소개하겠고요. 예, 아주 멋진 결과물이 나왔죠. 휴. 애프터 이펙터는 또 상당한 또 포토샵의 레이어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U로 전대적으로 가볍게 해주시고요. 오리지널이 얘죠. 레이어 스타일 중에 베벨 앤 엠보스 이런 거를 처리해 주시면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이건 이파리였구나. 이파리는 하지 마시고요. 줄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어디 볼까요? 이런 느낌이죠.
여기는 포토샵 같지만 좀 다른 느낌이니까 사이즈를 많이 올려주고 오 좋아요. 이래야지 입체감이 살죠. 적당히 올려주고 적당히 올려주고 음영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검은 색깔의 섀도우 컬러를 얘가 식물이니까 녹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더더욱 예쁘게 나오겠죠. 파란 계열이나 빨간 계열로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녹색 계열로 해주시면 색상이 녹색이면서 어둡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뻐거리는 소리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음영이 처리가 되어 있죠. 와우, 되게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면서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물결 키보드 Alt 슬래시 홈. 자, 오늘 같이 만들어봤던 싹이 싹 피어 올라오는, 응용하실 분들은 꽃을 이파리 같이 만들어 싶다가 배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